의사 선생님,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걸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35년간 노인 전문 재활의로 일해온 이문수입니다. 78세 박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하신 말씀입니다. 새벽 5시 30분, 40년간 매일 1시간씩 동네 뒷산을 오르내리셨던 분이죠. 동네에서는 철인 할머니로 불릴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집에서 바닥에 떨어진 수저 하나를 주우려다 그만 무릎이 꺾이면서 넘어지셨습니다. 단 3초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3초가 할머니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40년을 걸었는데 왜 수저 하나 줍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 화장실도 혼자 못 가겠어요. 할머니의 질문에 제가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으로 인한 사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비율이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난 매일 걷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노년의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노후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 건강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노후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30년간 해온 분이 왜 한 번의 넘어짐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걷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눈물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걷기에 대해 너무 맹신하고 있다는 것을요. 박순자 할머니처럼 평생 운동해 온 분들이 왜 이런 일을 겪게 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걷기는 훌륭한 운동이지만 노년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걷기 운동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근육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허벅지 앞쪽과 종아리 근육입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옆구리 근육, 엉덩이 근육, 그리고 발목 주변의 작은 근육들이 모두 협력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수저를 주우려고 몸을 앞으로 숙일 때 균형을 잡아야 하는 근육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40년간 걸으면서도 이 근육들은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던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70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서는 매년 근육량이 8%씩 감소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걷기만으로는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걷기 운동만 하는 70대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70대의 낙상 위험도가 3배나 차이가 납니다. 걷기는 심폐 기능에는 도움이 되지만 순간적인 균형 능력이나 근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박순자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다행히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알려드린 간단한 운동들을 하루 5분씩 꾸준히 하셨거든요. 6개월 후 할머니는 다시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되셨고 1년 후에는 예전처럼 산책도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걷기만으론 안 되는구나. 몸 전체를 골고루 써야 하는구나. 할머니의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이 매년 넘어집니다. 그중 절반은 다시 넘어질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한 번 넘어지면 넘어질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근육은 더 약해지고 다시 넘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이것이 바로 낙상 공포 증후군입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외출을 꺼리게 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결국 고립되어 살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이미 넘어진 경험이 있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걷기 외에 어떤 운동을 추가로 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그 운동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의학적으로 검증되었고 집에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걷기는 나쁜 운동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걷기는 여전히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걷기만으로는 노년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35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결국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근육 사용의 편중입니다. 걸을 때 우리는 주로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만 합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과 종아리 근육은 강해지지만 옆으로 균형을 잡는 근육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실제로 넘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보다 옆으로 비틀거리다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걷기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70세 이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특별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근감소증입니다. 70세가 되면 근육량이 매년 8%씩 감소합니다. 특히 빠른 힘을 내는 근육섬유가 먼저 사라져요. 그래서 넘어질 때 순간적으로 몸을 지탱할 힘이 부족해지는 거죠. 걷기는 지구력 근육은 키워주지만 이런 순간적인 힘을 기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균형 감각의 저하입니다. 귀 안쪽의 전정기관과 발바닥의 감각이 떨어지면서 몸의 기울어짐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평지를 걸을 때는 문제없지만 계단이나 턱이 있는 곳에서는 위험해지죠. 세 번째는 골밀도 감소입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후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남성도 70세 이후부터는 골밀도가 매년 1%씩 감소해요. 걷기는 뼈에 어느 정도 자극을 주지만 골밀도 감소를 막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관절의 유연성 저하입니다. 특히 발목 관절이 굳어지면서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걷기만 하면 항상 같은 패턴의 움직임만 반복하기 때문에 관절 가동 범위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걷기 운동만 하는 70대의 낙상률이 20%인 반면 균형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70대의 낙상률은 7%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걷기만 하는 그룹과 다양한 운동을 하는 그룹을 5년간 추적했는데 걷기만 하는 그룹에서 심각한 낙상 사고가 3배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걷기란 무엇일까요? 첫째, 너무 빠르게 걷는 것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속도보다 안정성이 중요해요. 무리해서 빠르게 걸으면 오히려 관절에 부담이 되고 균형을 잃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같은 길만 계속 걷는 것입니다. 평평한 길만 걸으면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가끔은 경사진 길이나 울퉁불퉁한 길도 걸어야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어요. 셋째, 걷기만 하고 다른 운동은 전혀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지만 근력 운동이나 균형 운동의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걷기를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걷기는 계속하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운동을 추가하면 됩니다. 바로 하루 5분 4가지 기본 운동입니다. 이 운동들은 걷기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정확히 메워줍니다. 수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 효과가 검증되었고 집에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이에요. 85세 정혜순 할머니는 이 운동들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시장에 혼자 나가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81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6개월 만에 등산까지 다시 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걷기를 포기한 게 아니라 걷기에 이 4가지 운동을 더한 것입니다. 걷기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을 찾은 거죠.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5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찾아낸 4가지 기적의 운동입니다. 이 운동들은 미국 국립보건원과 세계보건기구에서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해 공식 권장하는 운동들이기도 해요. 첫 번째 운동, 한발서기입니다. 그게 뭐가 어려워? 하실 수도 있겠지만 70세 이후에는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발서기는 우리 몸의 모든 균형 시스템을 동시에 훈련시키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이나 의자 옆에 서서 한 손으로 가볍게 지지하며 한 발을 들어 올립니다. 처음에는 3초만 버텨도 좋아요. 점차 시간을 늘려서 30초까지 할 수 있게 되면 완벽합니다. 왜 이 운동이 중요할까요? 걸을 때 우리는 실제로 연속적인 한발서기 동작을 하고 있거든요. 한 발이 땅에서 떨어져 앞으로 나가는 동안
다른 한 발로 몸 전체를 지탱해야 하죠. 이 능력이 떨어지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집니다. 두 번째 운동, 천천히 회전하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앞으로만 걷지 않습니다. 뒤돌아보기도 하고 방향을 바꾸기도 해야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낙상 사고는 이런 회전 동작에서 일어납니다. 제자리에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고 다시 왼쪽으로 한 바퀴 도는 운동입니다. 반드시 벽 근처에서 하세요. 처음에는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하루에 좌우 각각 3번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운동은 전정기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회전할 때 필요한 근육들을 강화합니다. 특히 목을 젖히거나 고개를 돌릴 때 어지러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 운동,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종아리 근육과 발목 관절의 힘을 기르는 운동입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절하면서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3초, 내려갈 때 3초, 이렇게 총 6초에 걸쳐서 한 번의 동작을 완성합니다. 하루에 10번씩만 해도 효과가 뛰어나요. 발뒤꿈치 들기가 왜 중요할까요? 넘어질 때 발목의 순간적인 조정 능력이 낙상을 막아주는 마지막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서 다리 부종도 예방해 줍니다. 네 번째 운동, 의자에서 일어나기입니다. 가장 실용적인 운동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면서 동시에 하체 근력을 종합적으로 기르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의자에 앉았다가 팔에 힘을 빌리지 않고 다리 힘만으로 일어서는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팔을 가슴에 X자로 모으고 시도해 보세요. 어려우면 팔을 뻗어서 균형을 잡아도 됩니다. 이 운동이 어려운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지만 이것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일상생활의 80%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일어서기, 침대에서 일어서기, 소파에서 일어서기 모두 같은 원리거든요. 이제 실제 효과를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에서 75세 이상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이 네 가지 운동을 12주간 실시한 결과입니다. 하체 근력이 평균 28% 증가했고 균형 능력은 35%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낙상 위험도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어요. 국내 연구도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이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의 낙상 발생률이 일반 그룹보다 65% 낮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운동 효과가 나타나는 속도입니다. 2주 만에 균형 감각이 개선되기 시작하고 4주 후에는 근력 증가를 체감할 수 있어요. 8주 후에는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89세 최영희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6개월 전 넘어진 후 거의 집에만 계셨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오셨는데 처음에는 한 발로 1초도 서 있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운동을 하루 5분씩 3개월간 꾸준히 하신 결과 지금은 혼자서 마트에도 가시고 친구들과 공원 산책도 하세요. 가장 기뻐하신 건 손자, 손녀들이 놀러 왔을 때 함께 놀아줄 수 있게 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운동들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의자 하나, 벽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무리하지 마세요. 균형을 잃을 것 같으면 즉시 벽이나 의자를 잡으세요. 둘째, 매일 하되 같은 시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습관이 되어야 효과가 지속되거든요. 셋째, 조금씩 늘려가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면 됩니다. 운동은 경쟁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투자예요. 이 네 가지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완전한 건강을 원한다면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바로 심장 건강과 유연성이에요. 의사 선생님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 계단이 무섭지 않아요. 74세 김말순 할머니가 6개월 만에 다시 병원에 오셔서 하신 첫 마디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할머니는 계단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셨어요. 1년 전 집 앞 계단에서 넘어진 후 계단 공포증이 생기셔서 2층에 있는 본인 방에 가는 것조차 무서워하셨거든요. 하지만 하루 5분 4가지 운동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 개월 후에는 계단을 천천히 오를 수 있게 되었고 6개월 후인 지금은 동네 마트까지 혼자 다녀오세요. 이제 손자들이 와서 2층으로 올라오라고 해도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먼저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죠. 83세 박정호 할아버지는 전립선 수술 후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불안하셨습니다. 밤에 깨서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불 켜고 벽 짚고 가도 다리가 후들후들해서요. 할아버지는 특히 발뒤꿈치 들기와 회전하기 운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2개월 후에는 밤에도 불을 켜지 않고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게 되셨습니다. 90세 정순덕 할머니는 85세에 고관절 수술 후 2년간 침대에서만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침대에서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셨어요. 6개월 후 워커로 집안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1년 후에는 지팡이만으로도 마당까지 나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매일 꾸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일상생활에 적용했어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150명을 1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계단 오르는 시간이 45초에서 22초로 50% 향상되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시간도 8초에서 3초로 줄어들었고 한 발 서기는 2초에서 25초까지 늘어났어요.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외출 빈도의 증가였습니다. 주 1회 외출하시던 분들이 주 3-4회 외출하게 되었어요. 활동량이 늘어나니까 사회성도 회복되고 우울감도 줄어들었습니다. 92세 강병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지혜롭게 몸을 쓰는 거구나. 노년에도 몸은 분명히 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꾸준히 해야 하지만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균형과 근력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심장 건강이에요. 76세 조영수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요즘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어지러워요. 예전엔 이런 적이 없었는데요. 할아버지는 평생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드셨어요.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도 없으셨죠. 하지만 심폐기능 검사를 해보니 70대 평균보다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70세 이후부터는 심장도 늙기 시작하거든요. 심장 근육이 약해지고 한 번에 뿜어낼 수 있는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또한 혈관도 탄력을 잃으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균형 운동과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도 유산소 운동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심폐 기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거든요. 하지만 70세 이후에 유산소 운동은 젊을 때와 달라야 합니다. 무작정 빠르게 걷거나 뛰면 오히려 관절과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유산소 운동은 수중 걷기입니다.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심폐 기능을 효과적으로 기를 수 있어요. 물의 저항 때문에 근력 운동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이 없다면 실내 자전거도 좋습니다.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 안전하고 강도 조절도 쉬워요. 하루 15분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물론 걷기도 여전히 훌륭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해요. 목표는 속도가 아니라 지속 시간입니다. 천천히라도 30분 이상 꾸준히 걷는 게 빠르게 10분 걷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조영수 할아버지는 수중 걷기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지셨습니다. 이제는 3층까지 올라가도 숨이 안 차요. 심장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유산소 운동의 또 다른 효과는 뇌 건강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뇌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져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반드시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운동 전 5분간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고 운동 중에는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우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운동은 분명히 약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82세 신갑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운동법을 듣고 너무 열심히 하려다가 오히려 다치셨어요. 첫날부터 모든 운동을 완벽하게 하려고 무리하시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신 거죠.
의사 선생님, 빨리 좋아지고 싶어서 욕심을 부렸네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천히 시작하세요. 첫 주에는 각 운동을 3번씩만 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급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다칩니다. 두 번째,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조금 아프지만 참고 해야지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작은 통증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균형 운동은 반드시 안전한 곳에서 하세요. 벽 옆이나 튼튼한 의자 옆에서 하고 혼자 있을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가족이 있을 때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 운동 중에 호흡을 멈추지 마세요. 힘을 줄 때 자연스럽게 숨을 내쉬고 힘을 뺄 때 들이마시세요. 호흡을 멈추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운동 전후로 물을 마시고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하세요. 탈수는 어지러움과 낙상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저희 병원에 운동 중 다쳐서 오신 70세 이상 환자가 15명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 원칙들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원칙들을 지키고 운동한 500여 명의 환자 중에서는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운동이 무서운 게 아니라 무리한 운동이 무서운 거구나. 신갑수 할아버지가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3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5분 4가지 기본 운동과 적절한 유산소 운동.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90세에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고 100세에도 스스로 걸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박순자 할머니가 수저를 주우려다 넘어진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